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해독하고 배출해낼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짠맛의 소금은 짜내는 힘, 짜내는 기운인데요. 찌꺼기, 노폐물, 중금속을 흡착을 해서 대변, 소변, 땀 등으로 배출을 해냅니다. 정화를 위해서 수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수분을 배후에서 조절하기 위해서는 염분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 식사에서 염분을 섭취하는데 소금을 따로 먹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짠맛의 힘에도 여러 사례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식사 외에 소금 섭취하시면서 건강을 찾고 계십니다. 식사만으로 염분 섭취가 충분한 분들도 있습니다.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고 영양이나 밸런스가 잘 맞는 분들은 그런데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상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 과잉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양한 음식들 섭취를 하고는 있는데요. 음식으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소금량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에는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당분도 있고 첨가물들도 있고 내 몸이 원하는 건 소금인데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과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염분이 부족했을 때 대표적인 신호가 고기나 라면, 인스턴트 생각이 납니다. 냉장고 문 열게 되고 본의 아니게 과식, 혹시 야식을 먹게 됩니다. 내 몸은 염분과 수분을 원하는데 끊임없이 몸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음식이 굉장히 단맛이 많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당분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빵, 과자, 음료수, 커피 음식들의 대부분이 당분이 기본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래식 된장간장 먹어보면 짠맛이 강한데요. 지금 나오는 양조간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단맛이 깔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일들이 새콤달콤한 과일들 그런 품종들이 기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당도가 높은 걸 가장 우선시하다 보니까 과일들도 단맛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반찬을 할 때도 물엿이나 올리고당 쓰다 보니까 단맛이 강하게 느껴진다. 짠맛이 아니라 단맛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단맛은 단단하게 하고 끈적거리게 하고 뭉치게 하는 맛입니다. 단 것이 들어가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끈적해지겠죠. 짠맛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맛 과잉의 시대에 짠맛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소금만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성분들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 소금 섭취만 효율적으로 하기가 힘든 거죠. 따로 소금물이나 소금 섭취를 하셨을 때에는 혈액순환과 전해질의 균형을 바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이 개인별로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에 있는 소금 양으로만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섭취 권장량 5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이지 체중, 활동량, 기후,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번째는 물과 공기, 토양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우물물을 퍼먹고 강물을 마시고 공기가 깨끗했던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이 신생아의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될 정도로 통제하기 힘든 물질들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해독하고 배출해낼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짠맛의 소금은 짜내는 힘, 짜내는 기운인데요. 찌꺼기, 노폐물, 중금속을 흡착을 해서 대변, 소변, 땀 등으로 배출을 해냅니다. 부족한 경우는 배출해내는, 짜내는 역할이 잘 안 되는 거죠. 혈액이 탁해지고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화를 위해서 수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수분을 배후에서 조절하기 위해서는 염분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감각기관을 혹사하는 생활 패턴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12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분들이 드물 정도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무언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각기관과 뇌를 혹사하면서 수면 부족한 이런 생활들은 체액이 금방 고갈되고 위쪽으로 상기되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물과 소금을 보충을 해주시면 몸이 밸런스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금을 따로 먹어야 할까요? 체질적, 기질적으로 염분 섭취를 따로 해줘야 되는 분들. 심장의 기운은 크게 타고나서 불은 쉽게 붙고 타오르는데 이걸 꺼줄 수 있는 이 물에 해당되는 저수지. 심장의 기운이 약한 분들. 채워도 금방 고갈이 되는 거죠. 기질적으로 위쪽으로 상기가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면 홍조나 위로 열이 뜨는 분들 소금 섭취해주시면 좋습니다. 카페인, 이뇨제 성분 약물들을 장기적으로 드시고 있는 분들. 수분이 빠져나가서 체액 고갈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따로 소금하고 물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요. 염증이 잘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잘 잡히지 않는 분들, 비염, 중이염, 피부염, 관절염, 다양한 염증들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식사로 염분 보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로 소금 섭취해주시면 좋고요. 환경적으로 이 손실이 많은 분들인데요. 운동이나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분들, 식사만으로 부족하겠죠. 운동선수들이 전해질 음료 보충하는 것처럼 소금 섭취해주시면 좋습니다. 채소 과일식에서의 대부분이 칼륨이 많습니다. 나트륨하고 밸런스가 깨지기가 쉬운데요. 따로 소금 섭취해주시면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몸의 수분을 유지하고 보유하기 위해서 소금을 섭취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데 화장실 자주 가는 분들, 물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 소금 섭취 필요하고요. 굳어서 막혀서 점액질이나 체액이 끈적해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소금 물 드시면서 체액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식사 외에 소금 섭취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로 또 소금을 먹어야 되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식사 외에 소금 섭취한 지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식사에 들어가는 소금을 제외하고 10에서 15g 정도, 경우에 따라서 많이 혹은 적게 늘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제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을 먹고 있는 거고요. 식사 외에 소금 섭취하는 거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인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소금차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짠맛생님에도 소금차 드시는 방법 레시피 알려드렸는데요. 차처럼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 가지고 소금 타서 넣고 잘 저어서 차처럼 드시는 거죠. 0.9% 기준으로 해서 짭짤하게 혹은 조금 더 연하게 본인에게 맞게 드시면 좋겠고요. 200ml, 300ml 정도 되는 양 기준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300ml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보통 머그컵이 한 300ml 정도 되는 거고, 종이컵이면 200ml가 안 되는데 그 정도 양 정도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잔 혹은 2잔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소금을 타서 갖고 다니시면서 수분 섭취해 주시는 방법 있겠죠. 일반 물도 좋지만 보리차, 우엉차 등 다양한 차에다가 같이 타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금차나 소금물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간장차, 국물처럼 따뜻하게 드시면서 적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소금을 썰어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많이 먹고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염분과 수분 섭취를 해주시면 피가 맑아지고 전해질 균형이 맞아지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체력 회복이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지금 소금을 원하는지, 얼마나 원하는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건데요. 언제 먹어요? 얼마나 먹어요?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일부러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그램 어떻게 먹어라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내 몸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짠맛의 힘 책 보시면 원리와 함께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내 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고마운 센터에서 하는 치유회복 2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 치유 본능이 있습니다. 힘을 알아봐 주시고 깨워주신다면 건강 자립 어렵지 않습니다. 치유 본능 깨워 건강 자립 도와드리는 고마운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